클로즈업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영상을 몇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 계속 날려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촬영 중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엎드려서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릴이고요. 아리오디오라는 외신 뉴스 리딩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쉬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휴식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아리오디오에 그동안 전해드렸던 뉴스들 가운데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아서 올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점 뉴스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미국에서 지금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팟캐스트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뉴스도 읽고 테크 관련해서 이제 해외 외신 뉴스들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느끼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있다면 미국이 진짜 엄청난 나라구나. 미국 테크 회사들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영향력이 미래에는 훨씬 더 커지겠구나. 라는 걸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굳이 이렇게 막 뉴스를 많이 읽지 않으셔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트위터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살고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의 여러 SNS, 소셜 미디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기업들의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카톡을 쓰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이런 것들이 다 자국의 서비스들입니다. 진짜 솔직히 신토부리도 이런 신토부리가 없어요. 어떤 앱을 틀어도 휴대폰을 켜가지고 어떤 앱을 눌러도 다 자기 나라 앱이잖아요. 국산 앱입니다. 이렇게 신토부리를 하던 미국인들이 지금 처음으로 외제 앱에 빠졌는데요. 그 외제 앱이 바로 중국의 틱톡입니다. 저는 이 점이 틱톡의 정말 대단한 그리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테크 시장에서 초대박을 친 최초의 중국 회사가 바로 틱톡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틱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소셜미디어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왓츠앱 그리고 메신저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앱이 바로 틱톡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만 1억 4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2억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다운로드 숫자만 가지고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4주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릴 나즈 엑스의 올드 타운 로드라는 노래인데요. 참고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4주째 1위를 하는 것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지금 빌보드 차트의 역사가 61년이 됐다고 해요. 이 61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올드 타운 로드보다 더 오랫동안 1위를 한 노래가 딱 두 곡밖에 없습니다. 원 스윗 데이랑 데스파시토 이 두 노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올드타운 로드가 딱 2주만 더 버티면 빌보드 역사상 최고로 정상의 자리를 오래 지킨 노래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릴나즈 X라는 가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릴나즈 X는 이 노래 이전까지는 완전히 생 무명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초무명 오브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빌보드 역대 최대 흥행 노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온전히 순전히 100% 틱톡 때문입니다. 틱톡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앱인데요.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음악을 많이 깔아서 만들어요. 근데 이 음악을 까는 거에 이 릴나즈 X의 올드타운 로드가 사용이 됐고 이게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면서 틱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대중적인 인기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빌보드에서 14주째 1위라는 엄청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예전에 직접 겪었던 현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흥행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강남 스타일이 우리나라 가수인 싸이의 노래이고 그리고 또 우리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가 흥행한 것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 사실 이 강남 스타일의 흥행이 보여준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유튜브의 전 세계적인 흥행이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의 성공이 단순히 한 노래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인 이 유튜브의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릴나즈 X의 올드타운 로드의 흥행 역시도 이 틱톡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틱톡은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광고 덕분입니다. 다른 광고도 아니고 SNS 광고를 통해서 틱톡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틱톡은 미국의 아주 젊은 세대들, 10대들 그리고 이 Z세대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앱은 스냅챗이었는데요. 틱톡은 이 스냅챗을 비롯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내면서 이들 사용자들을 틱톡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특히 이제 스냅의 주 고객층인 10대들 그리고 G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냅에 엄청난 이제 광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스냅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쓰는 광고주가 이 틱톡이기도 했습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일단 작년에만 해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틱톡이 이 SNS 광고에만 쓴 돈이 무려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한 소스에 따르면 틱톡이 미국 내에서만 쓰는 광고비가 하루에 3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틱톡의 이런 미친 듯한 SNS 광고들은 아마 한국의 아리오디오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봤어요. 틱톡 광고 엄청 났죠. 그래서 하도 광고를 하길래 도대체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앱을 깔았다가 이제 빠져들었다는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틱톡은 이렇게 텐센트도 못했고 알리바바도 못했던 중국이라는 국경을 넘어서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아주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엄청난 광고비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AI 알고리즘도 한몫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틱톡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보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또 틱톡 관련 자료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앱을 켜가지고 봤는데 이제 사용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앱을 딱 켜면 어떠냐면 이게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키자마자 그냥 난데없이 막 영상들이 그냥 계속 나와요. 영상 길이는 최대 15초 정도고요. 이제 유머 영상이나 뭐 음악이 깔려 있는 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틱톡 사용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영상을 찍고 이제 틱톡의 이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영상들인데요. 동영상 공유 앱이라는 점에서 유튜브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유튜브와 다른 점은 유튜브는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서 보통 찾아보는 스타일이라면 틱톡은 AI가 나한테 그냥 영상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SNS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SNS들은 이제 친구들 팔로잉이라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보통 공유를 하잖아요. 자기 사진이나 일상을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 틱톡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과 함께 내 영상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틱톡도 이제 팔로우 기능이 있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면 그 크리에이터의 영상이 내 피드에 뜨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 상당 부분 틱톡의 자체적인 이 추천 AI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영상을 볼지, 이 사람이, 이 유저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될지를 이 AI가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틱톡이 이렇게 추천 기반의 SNS를 만들게 된 것은 일단 창업자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 틱톡의 모기업은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바이트댄스의 창업자는 바로 36살의 짱 이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짱 이밍은 20대 시절부터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일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그가 일찍부터 배웠던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남들이 추천해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 그것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을 봐도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예전에 20대 시절에 여행 상품 예약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여행 상품을 찾고 싶다 이렇게 검색해서 찾고 이런 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에게 이런 여행 상품 어때요? 라면서 막 추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 토우티아오라는 뉴스 앱을 이 바이트댄스에서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뉴스 앱 역시도 이 AI가 사용자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뉴스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앱이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 앱인 토우티아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트댄스의 최초의 히트 상품이기도 한데요. 이 앱을 운영하면서 또 창업자가 뭘 배웠냐면 사람들은 진지한 뉴스보다는 그냥 시간 죽일 수 있는 그냥 흥미 위주의 가벼운 뉴스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이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6년에 도우인이라는 앱을 중국에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이 도우인이라는 앱이 바로 틱톡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도우인이 이제 런칭을 한 당시에 이 도우인과 굉장히 비슷한 앱이 하나 있었어요. 뮤지컬리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것도 역시 중국산 앱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우인이 이 뮤지컬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좀 베껴가지고 출시를 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뮤지컬리가 미국에서 이제 소소하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10대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막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립싱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대들 사이에서 좀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디즈니에서 이 뮤지컬리를 사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이 뮤지컬리와 비슷한 카피 앱을 냈던 이 바이트댄스가 돌연 뮤지컬리를 1조 2천억 원 가량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바이트댄스는 뮤지컬리를 인수한 이후에 이 앱을 약간 수정을 했어요. 조금 고친 후에 이제 이름도 이제 뮤지컬리를 버리고 2018년 8월부터 틱톡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엄청난 광고 물량 공세를 통해서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의 틱톡이 된 겁니다.
틱톡의 성공에 힘입어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추정치로 한 88조 원 가량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혹은 내년에 이제 IPO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PO뿐만이 아니라 지금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앱인 스냅챗,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 서비스와 유사한 쿠오라까지 인수를 할지도 모른다. 바이트댄스가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틱톡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막 장밋빛은 아닙니다. 일단 벌써부터 미국 정부의 견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때리고 있는 중국 기업은 화웨이지만 틱톡의 경우에도 은근히 견제가 벌써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때리고 싶을 때는 괜히 인권 문제를 막 들먹이면서 그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틱톡을 지금 때리는 방식도 이와 유사한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냐면 틱톡이 어린이 사용자가 많습니다. 10대들 어린이들이 이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이 틱톡이 이 고객들인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막 벌금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견제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같은 나라 회사인 화웨이가 미국 정부한테 막 신나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니까 이 바이트댄스가 무서운 거예요. 아, 우리도 잘못하면 화웨이 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원래 이 슈퍼볼, 미국의 슈퍼볼 동안에 대규모 틱톡 광고를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웨이와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을 보니까 이 바이트댄스가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지금 괜히 나대다가 잘못하면 미국 정부한테 찍혀서 화웨이 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 광고를 철회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 중에는 틱톡이 결국은 바인 꼴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인이라고 예전에 2013년경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아주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 앱이 3년 정도 반짝 인기를 얻다가 갑자기 망했었는데 이 전철을 틱톡이 밟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전망이 그러거나 말거나 틱톡은 지금 현재 이제 사용자 연령층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10대들 그리고 Z세대들 위주로 이제 고객층이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연령대들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직 틱톡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틱톡의 롤모델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올해 6월에는 페이스북의 전직 부사장이었던 사람을 영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틱톡이 정말로 인스타그램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을 확보해서 롱런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소셜미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방금 이제 틱톡 앱을 다시 켜가지고 조금 더 오래 봤어요. 이제 영상들 몇 개를 봤는데 보니까 뭐 이런저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댄스 팀이 단체로 이렇게 짧게 춤을 추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막 장난치는 영상, 약간 설정을 한 듯한 그런 장난치는 영상도 있고 뭐 또 약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혹사시켜가면서 약간 다치면서까지 올리는 약간 과감한 그런 영상들도 있고 내가 어떤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연출을 한 음악을 깔고 짧은 뮤직비디오를 만든 듯한 그런 영상도 있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틱톡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구나. 인스타그램이 주로 짧은 사진 한 장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틱톡은 좀 더 이제 나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짧은 영상으로 내 일상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뭔지 좀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얼마나 잘 될지 이런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틱톡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보다도 이렇게 SNS가 다양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 회사들이 너무 이렇게 SN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아시아의 기업이 만든 앱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틱톡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G세대들을 공략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꼭 틱톡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틱톡에서 광고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긴 영상을 제작하는 것, 유튜브용 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틱톡에서 15초짜리 짧은 영상 제작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틱톡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장벽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우리가 긴 영상을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영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아무래도 타겟층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한정이 되기 마련인데, 근데 틱톡은 아주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아주 시각적이고, 그리고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죠. 물론 유튜브처럼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제 광고 기반에서 이렇게 수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지만 틱톡에서도 팔로워 수가 많은 탑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1년에 수십억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에 나의 창의성과 내 이야기를 담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든 분들 틱톡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